앞에서 우리 배웠던 것 중에 1마일이 늘어나면은 볼 스피드가 2에서 3야드 정도 더 보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죠. 적정 런치 각도일 때. 지금까지 배운 거 이거예요. 휘둘렀어요. 전달을 잘 시켰어요. 볼이 날아가요. 근데 적정 런치 각도를 몰라요. 왜냐면 난 위로 쏴버리면은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요 근방에 있거든요. 그럼 적정 런치 각도를 찾아야 돼요. 적정 런치 각도는 인터넷에 되게 많아요. 막 계산기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주려면은 우리가 레슨할 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부터 고쳐야지 이 사람한테 적정 런치 각도로 맞춰줄 수 있을까요?가 물음표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에게 힘을 잘 전달했는가, 그래서 공이 어떻게 날아갔는가. 근데 공을 위로 쏘면 안 되니까, 아니면 너무 앞으로 쏘면 안 되니까 적정한 탄도를 만들어 봅시다가 사이 법칙이고, 사이 법칙의 이름은 탄도 관련이고, 탄도를 이제 데이터로 보면은 런치 앵글이라고 불러요. 발사각이라고 부르고, 발사각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맞는 로프트를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측정될까요를 알면은 조금 더 설명하시기 쉬워요. QED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직전, 아까 우리 클럽 스피드랑 똑같아요. 레이더는 공을 중심적으로 바라보죠. 왜냐면 미사일 유격하는 그 기술로 인해서 볼의 플라이트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끝까지 그 원인을 찾아요. 얘가 밀린 것까지 찾아요. 근데 레슨 하실 때 밀리는 것까지 고려는 안 하시고 들어올 때 어떻게 잘 들어왔는가를 보시잖아요. 최대 압축이 되게 되면은 밀려지게 돼요. 카메라 기반은 순수하게 이 헤드 클럽이 들어오는 이 모양을 알고 싶은 거예요. 밀려서 넘어가는 로프트까지 난 알고 싶다. 레이더 기반. 카메라 기반은 들어올 때 순수한 나의 로프트를 알고 싶어요. 어디에서 측정될 것 같으세요? 드라이버 보시면은 이렇게 롤이라고 생긴 면과 벌지라고 생긴 면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10.5도로 다이나믹 로프트가 오고 있어요. 센터 기준으로. 근데 위쪽 맞잖아요. 한 1cm만 위에 맞아도 12.5도 언저리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도 12.5도로 이렇게 설명 좀 해줘요. 원래 이렇게 와야 되지만 위쪽 맞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1cm 밑으로 대략적으로 맞으면은 10.5도로 왔지만 8.5도 정도로 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2도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맞는 부위의 로프트를 설명해 줍니다. 다이나믹 로프트가. QED 기점으로 클럽 스피드랑 똑같아요. 임팩트 직전에 인식이 되며 그 맞는 부위에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센터로 오다가 밑에 맞으면 로프트가 이렇게, 센터로 오다가 위에 맞으면 로프트가 이렇게 출력을 해요. 실질적으로도 그 로프트가 그렇기 때문에 맞는 위치의 로프트가. 제가 외우기 쉽게 그냥 85, 75, 65로 불러드렸어요. 원래는 범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낮은 게 웨지예요. 영향력이 한 65% 정도 탄도 영향력을 준대요. 50%가 넘죠. 그럼 영향력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다이나믹 로프트가 실제 공 그 맞는 데에 대한 바닥면 기준의 로프트라고 말씀드렸죠. 드라이버를 쳤어요. 거의 위로 붙어서 날아갑니다. 6번 아이언을 쳤어요. 좀 더 로프트는 높겠죠? 6번 아이언이니까. 거의 붙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날아갑니다. 네, 웨지를 쳤어요. 더 벌어지겠죠? 이렇게 위로 붙지 않고 조금 더 떨어져서 날아가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선의 이름이 다이나믹 로프트고요. 지금 날아가는 이 볼의 시작점이 탄도라고 불러요. 탄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85, 75, 65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냥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로프트에 따라 조금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점만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겠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 로프트는 탄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한 예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캘러웨이에 있을 때 투어밴이 있었으니까 선수 지원했을 거잖아요. 프로님이 이제 어느 순간 지원을 못 받고 이제 2부 투어를 뛰기 시작하셨었어요. 근데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피팅에 대한 거를 못 들으시고 시합에 나가시고 있었어요. 원하는 탄도가 안 나왔대요. 탄도를 바꾸기 위해서 어택 각도를 막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거리가 너무 줄고 탄도는 맞아지는데 계속 다음 세컨샷에 대한 위험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다이나믹 로프트가 탄도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준다는 걸 알았다면 그냥 드라이버 헤드 빼가지고 로프트 바꿔가지고 꽂거나 아니면 드라이버를 바꿨거나 그렇게 해결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비거리도 본인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그러니까 줄지 않았을 거예요. 탄도에 가장 많이 영향력을 주는데 어택 앵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비거리가 줄었다. 왜 다이나믹 로프트가 그대로인데 어택을 계속 조정하게 되면 비거리가 손실되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다이나믹 로프트는 탄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가 핵심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어택 앵글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맞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레이더 기반은 임팩트 때 똑같이 인식되는 거고, 우리 QED는 임팩트 직전에 인식이 됩니다. 다운블로는 보통 내려간다, 어택 각도가 마이너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퍼블로우는 올라간다, 플러스라는 데이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려치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낮춰치죠. 저한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PGA 평균 데이터를 보니까 드라이버 마이너스로 치시던데 마이너스로 레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구글에다가 쳐보시면 잘 나와요. 왜 마이너스 어택 앵글이 PGA 평균 값일까요? 라고 치면은 영문으로 치면은 답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컨트롤샷이 포함된 데이터가 마이너스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가 우측이고 아니면 낮게 쳐가지고 비거리를 확보하게 되면은, 예전에 이름으로 유행했던 그 파워페이드라고 하나요? 낮게 깔아서 원하는 구질을 만들어서 비거리도 확보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약간의 깎아치면서 내려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값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평균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객이 와가지고 나 마이너스로 드라이버 칠 거예요. 근데 말리지 못하잖아요. 뭐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의도 없어요. 멀리 치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애매한데요. 그렇게 치시는 것보다 좀 올려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 로프트하고 어택 앵글을 배웠어요. 다이나믹 로프트가 공 맞을 때의 실제 바닥면 기준에 이 로프트로 배웠어요. 맞죠? 어택 앵글은 얼마나 가파르게 내려오느냐,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느냐에 대한 데이터로 배웠습니다. 맞죠? 두 개 배웠어요. 제가 아까 불러드린 85 옆에다가 15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그리고 75 옆에다가 25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65 옆에다가 35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그 옆에다가 어택 앵글이 탄도에 미치는 영향. 그럼 각 라인별로 합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100, 100, 100 이렇게 나올 텐데 맞나요? 다이나믹 로프트는 항상 위에 존재해요. 선이. 어택 앵글은 항상 아래로 존재합니다. 85, 75, 65%, 15, 25, 35%. 드라이버는 좁겠죠. 좁으면은 위로 붙어서 볼이 출발합니다. 자, 6번 아이언은 좀 더 넓겠죠. 다이나믹 로프트와 어택 앵글 75%, 25%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살짝 밑으로 날아갑니다. 웨지는 더 넓겠죠. 65%, 35%로 당겨서 중앙보다 살짝 위쪽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볼의 출발 비율이고요. 일반적인 비율이고, 85, 15, 75, 25, 65, 35로 100%잖아요. 볼 이렇게 못 날아가요. 이 안에서 날아갑니다. 이 안에서 날아가지만 특히나 이 중앙보다 위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의 이 각도의 이름을 스핀을 만들어내는 로프트라고 불러요. 스핀을 만들어내는 로프트. 뭐 어떤 장비에서는 스핀 로프트라고 약어로 쓰기도 하고요. 스핀을 만들어내는 로프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앞에 똑같이 있어요. 덩치도 저만해요. 이 사람 밀고 싶어요. 자, 이 상태로 밀었어요. 힘이 잘 전달되겠죠. 저희가 팔을 이렇게 밀었어요. 힘을 이렇게. 어떤 게 더 많이 밀려날까요? 처음 거. 그 이유는 힘이 응축되었기 때문에.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드라이버,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웨지. 좁혀지면은 스매시 팩터는 올라갑니다. 늘어나면은 스매시 팩터는 줄어들어요. 그럼 아까 그 선수가 저한테 했던 말은 어택을 내려 찍으면서 각도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탄도를. 근데 다이나믹 로프트는 1도만 세워도 되는데 어택을 그 각도로 만들기 시작하면은 비율로 따졌을 때 85%, 15%잖아요. 한 5배는 더 때려야지 자기가 원하는 탄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벌어지는 게 양이, 얘는 이것만 벌리면 되는데 이렇게 벌렸겠죠. 그 탄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힘의 손실이 많아졌고 비거리 손실이 나기 시작하고 스핀량도 많아졌습니다. 다이나믹 로프트하고 어택 앵글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스핀량은 늘어나고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스핀량은 줄어들어요. 반면에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밀어내는 힘의 양은 올라가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밀어내는 힘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스매시 팩터의 조절이 됩니다. 스핀량 배워볼게요. RPM을 해석하면은 로테이션 퍼 미닛 1분당 돌아가는 회전량, 여기 나오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숫자는 아닙니다. 계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산 수치는 나중에 나누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PJ 평균으로 날리는 초가 몇 초냐면은 한 7.8초 정도 날린대요. 우리는 1분으로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숫자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기준점이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스핀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어떻게 스핀이 만들어질까요? 외부적인 환경 빼고 공을 칠 때 그 환경에서만 봤을 때 벌어지면 스핀량이 늘어나고 좁혀지면 스핀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클럽의 스피드가 빨라지면 스핀량 늘어나요. 클럽의 스피드가 줄어들면 스핀량 줄어들어요. 빨리 접근을 하면 스핀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두 가지 요소죠. 클럽의 스피드 그리고 스핀을 만들어내는 다이나믹 로프트하고 어택 앵글의 로프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스핀량 보통 외부예요. 적정한 스핀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적정한 스핀이라고 하면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럼발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 너무 스핀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 스핀이 없으면 많이 공이 떨어지고 나서 벗어나기 때문에 적정한 스핀량을 봐야 된다라는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적정한 스핀량을 우리가 옵티마이저라는 기능 없이 어느 정도로 측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물음표도 생기잖아요, 그죠? 남성 기준 아이언 번호 곱하기 1000 적당한 스핀량. 남성 기준 아이언 되게 두리뭉실하잖아요.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30-40대 평균으로 한 100마일 정도 휘두른다고 드라이버를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이 아이언을 잡았어요. 요즘에 서 있는 아이언 기준으로는 한 6번 정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6000이죠. 그러면 위로 1000, 아래로 1000 하면은 5000에서 7000 사이에 범위가 설정되죠. 이 정도를 안전한 그냥 스핀량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걸 바꿔볼게요. 여성 기준 아이언 번호 곱하기 1000. 여성 기준은 한 70마일, 80마일 이 정도 휘두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7번을 가져왔지만 여성의 클럽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6번으로 바꿔요. 그냥 한 단계를 더 낮춰요. 그럼 곱하기 1000 하면 6000이죠. 밑으로 1000, 위로 1000 하면 5000에서 7000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아이언도 옛날 거보다 서 있는 아이언이라고 따지면은 또 한 번 1000을 빼주세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준점 잡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성 기준 아이언 번호 곱하기 1000 이 정도 외우시면은 저것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풀어서 해석해 드렸어요. 스핀에 대한 이름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볼에 비행하는 원리에서, 레이더가 생각하는 원리에서는 스핀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축 기준으로 도는 회전밖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비행할 때 비행기 날개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핀 축이 꺾이면은 이 꺾인 축 기준으로 스핀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맞아요. 실제 비행할 때는 그렇게 발생해요. 근데 제가 저 카메라처럼 카메라를 계속 찍어요. 영상으로 공을.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위에서 아래로만 도는 것만 얼마나 도는지 보고 싶어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좌우로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영상을 플레이하고 나서 영상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 위아래로 도는 양만 한번 뽑아 볼게요. 숫자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백스핀이라 불러요. 그럼 왜 백스핀을 분석했을까요? 탄도가 이렇게 가는 거를 옆으로 계속 뉘기 시작하면은 최고점이 계속 바뀌게 돼요. 낮게 가지 않나요? 백스핀이랑 매칭될 수 있는 거는 최고 탄도가 매칭이 계속 됩니다. 이렇게 돌고 있지만 나는 옆으로 얼마나 이게 돌고 있는지 영상 분석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이름이 사이드 스핀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스핀은 오히려 얼마나 이렇게 회전했는지를 평가하는 커브량과 매칭이 됩니다. 전체적인 토탈 스핀 안에 백스핀도 편집할 수 있고 사이드 스핀도 편집할 수 있어요. 백스핀은 최고점과 매칭이 진행될 수 있고, 사이드 스핀은
커브량과 매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행에서는 없는 수치지만 나는 편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만 볼게요, 좌우로만 볼게요는 영상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로프트하고 어택 앵글의 차이에 로프트 마찰의 한계점이 있어요. 혹시 야외에서 풀샷으로 피칭 웨지라든지 52도 웨지를 풀샷으로 많이 치세요 혹시? 그리고 58도, 56도, 60도 약간 뉘어있는 웨지 풀샷 많이 치시죠? 두 개를 혹시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떤 게 떨어지고 나서 뒤로 빨림이 많았는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있죠, 요거요. 다이나믹 로프트하고 어택 앵글의 사이의 각도. 이 각도가 웨지의 어느 일정 부분을 넘어가잖아요.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한계점 이상부터는 스핀량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재작년인가 인천에 키고스라고 기관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이랑 이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보여서 그 기관에서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캘로웨이라는 회사에 조스라는 웨지가 녹이 쓸고 녹이 안 쓸고 두 가지를 가지고 마찰력 테스트를 했는데 풀샷을 딱 치니까 녹이 쓴 웨지가 오히려 스핀량이 더 줄어들었고 스피드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요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클럽의 스피드의 일정 범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스핀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래프가 최고점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한계점 도달하면은 떨어지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 어려우실 텐데 그냥 저 글자 하나만 봐주세요. D플레인. D플레인이 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탄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게 이름이 뭐였죠? 다이나믹 로프트. 네. 다이나믹 로프트가 앞에 중심점을 안 바라보고 열려서 맞을 수도 있고요. 닫혀서 맞을 수도 있어요. 맞죠? 자, 이게 상향선이라고 부르고 어택 앵글도 보세요. 바깥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안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안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면으로 해석한 게 D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메모 한번 해보실게요. 다이나믹 로프트와 페이스 앵글이 클럽 페이스의 디렉션을 만들고 상향 벡터라고 함. 어택 앵글과 클럽 패스가 합쳐져서 하향선을 그리며 하향 벡터라고 함. 지금 배운 게 상향 벡터의 정의와 하향 벡터의 정의를 배웠어요. 상향 벡터와 하향 벡터 사이의 면을 D플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면의 스핀축은 직교로 꽂힙니다. 만약 정타를 쳤다면 좀 쉬운 정의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향 벡터와 하향 벡터 사이의 면의 스핀축은 직교로 꽂힙니다.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이제 D플레인이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볼의 비행 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 앵글이 열렸어요. 타겟 대비. 아웃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아웃인 들어오면 볼은 어떻게 되나요? 볼의 축이 이쪽이 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겠죠. 열렸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드라이브, 지금 6번 아이언 정도면은 85, 한 75 이 정도로 출발하겠네요. 맞죠? 그리고 직교로 꽂혔습니다. 이 면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이렇게 나오겠네요. 왜냐면 열려서 맞았으니까. 그렇죠? 볼은 우측으로 출발해서 우측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려난 쪽이 출발 각도겠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출발, 우측 출발, 왼쪽 출발이니까 열렸으니까 우측 출발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D플레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타를 만약에 맞췄다면은 같이 움직여요, 이게. 근데 페이스가 열리면은 축이 한쪽이 밀리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우측 출발했겠네요. 좌측 출발했겠네요. 앞으로 출발했겠네요를 설명할 수 있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예를 많이 줄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축이 뒤틀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다이나믹 로프트하고 어택 각도 사이에 이 각도를 스핀을 만들어내는 로프트라고 불렀죠. 그 스핀을 만들어내는 로프트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기계로 보는 다이나믹 로프트 어택 앵글은 위에서부터 아래 상태의 2D잖아요. 2D. 그림, 평면이잖아요. 그죠? 기울어지면은 이 각도하고 위에서 아래로 평면으로 보는 이 각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뭐 스핀을 만들어내는 로프트가 실제 다이나믹 로프트에서 어테인글을 뺀 것보다 커지기 시작해요. 정타라면은 다이나믹 로프트에서 어테인글을 빼면은 이 각도가 나와요. 맞죠? 근데 이게 어긋나기 시작해요. 디플레인이 이렇게 많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 각도와 실질적으로 옆으로 바라보는 이 각도가 달라요. 이 위에서 아래로 이 각도보다 대각선의 각도가 더 길어요. 실질적으로 스핀을 만들어내는 로프트는 평면으로 보는 로프트가 아니고 실제 만들어진 이 대각선의 로프트가 스핀을 만들어내는 로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 좌우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기계 같은 경우에 위아래로 표현할 때 3D로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요. 맞죠? 근데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을까요? 다르죠? 이게 훨씬 크죠? 근데 옆으로 바라보면은 얘를 평면으로 바라보면은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얘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스핀을 만들어내는 로프트는 커져요. 틸트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3의 법칙과 4의 법칙을 배웠어요. 3의 법칙은 클럽 스피드, 스매시 팩터, 볼 스피드, 얼마나 공에게 클럽의 힘이 잘 전달되었는가가 3의 법칙이었고, 4의 법칙은 옵티멀한 탄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수정하면 될 거야 라는 거를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두 개가 다 조합돼서 합쳐지면은 비거리를 보낼 수 있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3의 법칙과 4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비거리 해석을 할 수 있어요.